어제 앞바다에서 침몰한 어선의 선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명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설마 했어요. 우리 동생이 아닐 거라고 몇 번을 물어봤어 내가. 지금은 수색을 하고 있는데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지금 어떻게 물체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다. 파도가 거셌던 그날 침몰한 어선엔 김종선 씨의 동생도 타고 있었습니다. 고모 종아가 사고가 났다요. 그 당시 그냥 내가 얼마나 놀라서 미쳐버리거든. 아우,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 보름 아이고. 동안을 울고 종아야 곶감을 지리고 바다를 보고 밥도 해다가 줘서 던지보고. 그런데 동생이 실종된 지 13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나는 이름도 뭔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은 죽은 줄 알았어요 우리는. 생사조차 몰랐던 사람은 바로 54년 전 3남매를 두고 떠난 생모였습니다. 생모가 있었군요. 부모 같으면 그날 바로 와야 되잖아요. 13일 만에 왔어요. 그 아들하고 사이하고 딸하고 그 못 친한 사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이고 54년 만에 아들 보러 왔는가 봐요. 내가 이랬더니 내가 2살인가 3살을 키웠는데 와. 내가 와 보상금 걸리가 없노 하면서 그게 사람입니까? 나는 내 몸에 있는 피 다 뽑고 싶거든 진짜로. 세월이 54년입니다. 세월이. 54년 동안 이 동생을 거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모라 해갖고 보상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황당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낯선 남성이 가족을 자칭하며 나섰습니다. 그 사이를 건 사람이 자기가 있더라고요. 고모가 내하고 그 이제 브리핑 한다고 있었어요. 그 나왔는데 가족 이야기를 하대요. 가족이요? 예, 가족. 가족이 의미를 아느냐 이러니까네. 니네 아느냐 모른다대. 근데 어째서 가족이야 큰 게. 그래도 가족이라대. 다음날 이제 사위라는 사람이 있어서 참 뻔뻔스럽다. 당신이 뭔데 가족이라고 자기 유족 대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저희 장모님의 자식이었으니까 당연히 가족이 아니냐 이러더라고. 본 적 있냐고 이렇게. 아니 없어요 이러더라고. 야 이 미친놈아 얼굴도 못 봤는데 뭔 가족이란 말이고 니는. 당연히 어머니가 계시니까 1순위 아니냐고.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3남매를 키운 사람은 따로 있다는데요. 그때 기억이 다 나시는 다 나지. 어느 날 남편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두 아이와 만삭인 생모가 찾아왔답니다. 이제 애를 낳아놓고 자기 시집을 간대요. 그래서 엄마가 얘래 독하냐나 아기를 그래도 2살까지는 지가 끌어들일 수 있는 데까지는 키워주고 시집을 가지. 이 피떡이를 덮어놓고 가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래 이제 엄마가 쫓아보냈어요. 도로 친정으로. 막내 김종한 씨가 2돌이 채 안 된 무렵 다시 찾아온 생모는 끝내 3남매를 두고 떠났다는데요. 아, 참. 얼마 안 돼서 아기를 싸가지고 우리 집 왔었어요. 시집 갖기로 하더라고. 궁핍한 살림에도 3남매를 키운 할머니와 어린 고모. 그게 주식이었어요, 고구마가. 보리쌀도 팔아먹고. 참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얘들이 어떻게 키우는 거야? 동네 사람 다 믿어. 진짜 큰 걸 내가 지금 눈물 날라고 그러는데 걔들 먹는 맛에서 못 먹고 살았어요. 중간에라도 왜 엄마들이 시집을 가면 자식의 욕심 있으면 뭐라도 한 가지 해다가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씹은 과자 한 개도 안 사갖고 옷 한 가지도 안 해줘봤어요. 엄마가 보고플 때마다 첫째는 동생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며 그리움을 달랬다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오빠는 노래 듣다 떡볶이 엄마 그거 노래를 얼마나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어. 북새 눈에서 긴 기다림에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4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소풍 때고 운동회 때고 부모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모 얼굴도 모르고 사백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야, 참 진짜. 사고 후 1년이 지났지만
동생은 아직 차가운 바닷속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 아직 시신도 못 찾았나 봐요. 저기 저 돌 뒤에 있죠. 저 바위 있죠. 그 바로 뒤에예요. 바로 저기 뒤에요. 저기 돌. 파도가 그렇게 세대요. 누나는 여전히 동생을 기다립니다. 아이고 이놈아. 제발 좀 온나. 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막내는 누나에게 유독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아이를 좋아했지만 전립선 암 수술로 가족을 이루려던 꿈도 접었다는데요. 아이고. 뱃일을 하다 끔찍한 사고까지 당한 종한 씨. 우리 동생 손가락 없어요. 열만 되면 손가락이 저리갖고 이 진통제를 하면 이렇게 심어요. 진짜로 이게. 아우, 참 세상. 한때 삶을 놓아버리려 했을 만큼 동생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올해 58이 되었을 동생. 그런 동생에게도 인생의 봄이 찾아왔답니다. 약혼 반지는 11월 달인가 그때 했어요. 아이고야. 내년에 결혼식을 할게요 이러더라고. 우리 올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이제 이래 돼버렸어요. 아이고야. 평생 가족을 그리던 동생의 꿈은 결국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선박회사에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법적으로 자기들이 1순위라고 회사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1순위인데 왜 돈 안 주냐면서 회사도 쪼고 전화했고 왜 자기들이 1순위인데 왜 합의를 안 해주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쪽 재혼해갖고 난 아들이 지금 보상금 받겠다고 배녹서 사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야. 아직 시신도 못 찾고 있는데 세상은 그 진정한 부모라 같으면 지금 보상금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급기야 생모는 자신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종한 씨를 자녀로 새롭게 등록했는데요. 뭐라고요? 언제 올렸냐? 2022년 2월 25일 날 내를 딱 동생하고 둘이 딱 올려놨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쪽에 회사에서 가족 증명서도 아무것도 없으니 합의를 볼 수가 없다. 이거를 그러면은 본인들이 등록하고 회사에 제출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보상금 탈라고 이제 내하고 종환이를 이런 거예요. 이걸 지금 54년 만에 이런 거예요. 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에도 생모 측이 먼저 연락을 해왔답니다. 아유, 참. 근데 그 실종자의 친목께서는 그 보험급여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였고요. 혹시 그 총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 2억에서 3억 정도 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관련해서 연락이 오고 뭐 예. 사건 관련해서 연락 오고 전혀 없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종료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기가 차갖고 내가 들어가니까 7월 달이 돼요. 우리 동생이 1월 달에 사고 났거든요. 이 여자라 큰 사람이 모친인데 그 자식이 바다에 있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요 그 집 아들입니다. 이놈이 우리 보고 가족이라 하대요. 이 우리 아는 지금 바다에 그랬고 언제 올지 내일 올지 오늘 올지 기다리고 있는데 야? 놀랍게도 생모는 종한 씨의 집과 불과 차로 5분 거리에 살았다는데요. 생모가 재혼했다는 동네를 찾아 그녀의 근황을 수소문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분 이 동네에 사셨었는데요? 동네 할머니니까 인사하고 얘는 또 여기 와서 둘이 놓고 서인에 빼려고 없고 버리고 온 것도 그걸 재혼해야 왔잖아. 전에 그래 한 2년 때나 이랬는데 그때 한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 생모가 재혼에 낳은 아들과 살고 있다는 집을 찾았습니다. 찾았다. 54년 만에 찾은 생모의 집. 이곳에선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진짜 뭐라고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그 고인 대신 셋째 아드님 관련 몰랐는데 니는. 3살 때쯤에 김종환 씨. 아, 우리 아들 네. 배 타러 가서 죽는 거야. 어느새 84 노인이 된 생모. 그녀에게 보상금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보상금 나한다 푸는데 그거 좀 내도 씌워주어야지. 네? 내가 꼭 타먹어야지.
내도 저한테 얼마나 취했는데. 예? 뭐라고요? 어린 삼남매를 두고 떠난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모는 주장합니다. 친정에 가갖고 이불이 없어갖고 서리장을 땡기다가 누우셨어요. 친정도 골랑고 내 사는 것도 골랑고 저거 하늘가 시키나 저거도 태우려고 하라 하는데 내가 왜 그래 사냐. 부모 내 빼고 갔다고 내 빼고 간 건 아니다. 나이 들어서는 안 키우신 게 맞잖아요. 그거는 내도 살아야 될까요? 내가 그만치 키워주시면 돼. 도리를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내가 다 키워줬지 저가 키웠나. 오히려 생모는 자식의 도리를 따집니다. 아. 지금 내가 뭐 해줬는 거? 약을 한 개 사줘봤나? 옷을 한 개 사줘봤나? 밥을 한 대 해줘봤나? 예? 이야. 그렇게 내로 죽으라 하지만은 안 죽을 거야. 우리 주원이 돈 좀 씌워내도 죽을 거야. 한번 찾아가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부산 따라 나가고서 산다고 내가 찾아갈 생각이 어디노? 끝까지 우리 자수를 키워주노? 청춘에? 응? 내도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가 같이 내도 남편 얻어갖고 내도 살아봐야 될 거야. 딴 자식들은 부모로 재혼하라고 다 한다 하는데 지가 그렇게 여장수로 그렇게 해. 지도 혼자 안 살게요 지금. 삼남매 중 둘째인 딸 종선 씨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우리 애기 첫애 낳았을 때 정말 그럴 때는 생각났어요.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은 미역을 또 깨려주고 할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녀 역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는데요. 낮에는 식당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내가 목욕탕 가서 청소를 하면서 애들 공부시키고 먹고 살고 살았어요. 내가 부모가 없다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눈칫밥 먹을까 싶어갖고 내 새끼들 내일 지켜야 되지 싶어서 왜 나도 이렇게 젊어하고 애들 키우고 사는데 왜 못 살았을까를 그걸 생각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게 엄마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 제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어? 내가 그래서 진짜 이 살찜 덜덜 떠졌어요. 아. 우리 같으면 하늘이 무서워서 이런 소리 못한다. 정말로 못한다. 종환 씨를 키운 고모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이고. 애기들 왜 엄마가 없으면 아가 장 불이 죽어. 할머니 고모가 캐야도 그래. 종원아 엄마다 내일 삼촌 오고 고모고 데리러 올 테니 여기 하룻밤 자거라. 자면서 엄마 냄새 많이 맡고 엄마 많이 봐라. 그만 내 치매자를 자꾸 따라와. 앉았게. 앉았게. 그때 지금 엄마 한 번 보고는 안 봤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안 잘나더라고. 그 애기들이 입고 온 게 그래서 그러는지 그만 안 잘나거든. 그런데 성인이 된 종환 씨가 다시 생모를 찾았답니다. 밀락동인가 해운대가 산다는 거는 들었는데 저 엄마를 한번 찾아뵀다. 친구 종아이가 찾아가니까 자기한테도 자식이 있으니까 알았으면 좋겠다고. 와. 그 뒤로는 아마 안 갔을 겁니다. 지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이고. 근데 대단히 자존심 진짜 강하거든.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셋째 아드님 김종환 씨랑은 연락 안 하셨던 거네요? 연락이 안 오는 이지. 종환 씨가 결혼하실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결혼도 안 했어. 결혼했으면 내한테는 못하지. 법이 그러나 민족이 있나 호족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이 있나. 그러면 우리 정원이 얘니들한테 돈 줄까니? 그런 법은 아니지. 돈을 다 받고 싶으세요? 받지. 그만치 안 캐줘도 다 받는데. 못다. 종환 씨는 2년 전 구하라법을 언급한 적이 있다는데요. 구하라법을 항상 그걸 했을 때 집에 이제 통닭 말고 맥주 한 잔 더 갖고 왔더라고. 구하라 씨가 죽고 나니까네 그쪽 부모가 그 재산 때문에 왔단다 이렇게더라고. 야 동생 하는 말이 그러면 호적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그걸 못했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 법을 바꾸겠어. 그 호적을 정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나는 처음으로 남인 줄 알았어요. 텔레비전만 보고 신문에서만 볼 줄 알았지 내가 이렇게 다툴 줄은 몰랐어요.
20여 년 만에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한 가수 구하라의 생모. 당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예, 국회 국민동의 청원 10만 명이 통과돼서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반향을 일으켰고 굉장히 보수적인 법원에서도 자식을 홀로 키운 부모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예외적인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결국은 구하라 씨의 유족 측이 6, 그리고 구하라 씨의 친모 측이 4로 최종 배분되는 걸로 일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게 해준 걸로 보이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거의 획기적인 판례 수준입니다. 21대 국회에는 이와 관련해 계류된 2개의 법안이 있습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과 생전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통해 상속권의 상실 유무를 따지는 법무부의 법안입니다. 엄마는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라고 여기다 적어요. 저게 맞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기본적으로 상속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엄마가 나 어릴 때 내가 낳았거든요. 소송을 저쪽에서 걸어오는 거죠. 상속권 결격 사유는 양육을 게을리한 사람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상속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상속권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칙은 친모는 상속권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 그걸 다퉈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법무부 법안 내용이네요. 작년 7월에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통과됐는데요. 32년 만에 생모가 나타나 유족 급여를 수령했던 고 강원월 소방관 사건의 첫 번째 심의가 있었습니다. 친모의 인정 비율을 15% 인정을 하는 걸로 재심사 결과 또한 결정 기각이 됐습니다. 네? 21개월도 이 정도인데 8살, 9살 먹어서 아이를 버린 엄마는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법이 바뀌었는데도 저희 편에서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가져오는 행정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자격이 없는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가 만약에 상속인이 박탈돼서 억울하면 너도 양육했다는 근거를 법원에 제시해서 소송해 라고 하면 글쎄요. 저희 친모 같은 경우에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겪어보니까 우선 법에서 너를 상속인으로 인정을 하겠다, 유족으로 인정을 하겠다 해줘버리면 단순히 돈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창피한 줄 모르고 하게 되거든요. 내가 나와서 50% 가져가라고 하는데 너 왜 이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식을 두고 떠난 생모들에게 법은 어떤 의미일까? 근데 그거는 저는 동의는 안 해요. 저는. 아니 나라 법에 따라서 해야죠. 이거 어떻게 혼자 태어난 거 아니잖아. 안 그래요? 야, 이게 뭡니까 정말?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도 법을 앞세웁니다. 이 법에서는 엄마가 이 시기는 엄마가 어떻게 해도 내 앞에 온다 하는데 내가 엄마라고 다 준다 하는데 내가 받아야 먹고 살지. 결국 김종환 씨의 누나 역시 생모의 상속권을 박탈해달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돈 앞에는 장사 없다는 말이 딱 실감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돈을 떠나서 나는 돈도 10원도 필요 없고 오로지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사람이 이런 희생이 안 되겠고 그런 보상 제도가 어디 아기를 56, 7년 만에 나타나서 자기 아기라고 보상받았고 이거는 진짜 이런 법은 없거든요. 그걸 보면서 웃고 한게 생각이 다 나고 못해준 것만 생각이 자꾸 나고 내가 죄인 같아요. 키우기는 키워도 옳게 먹이지를 못해서 많이 미안하죠. 그런 게 많이 미안해. 키워준 엄마. 그리고 아이를 낳았지만 두고 떠난 또 다른 엄마가 있습니다. 설마 죽었겠나 내는 그런 생각을. 우리 아들은 안 죽었다 내는 그런 생각한다. 내는 안 죽었다 생각하세요? 안 돼. 잡겠다고 수협에 신청하신 거 아니세요? 나는 그런 건 모른다. 뭐 아들이 다 알지. 내 살아서 그 돈이 무슨 필요 있노? 만약에 보상금 받으면 어디다 쓰고 싶으세요? 내 무엇인데 다 갈라먹고 내도 그만치 너만께 은혜 받고 다 한 내 자식 손지 주고. 며칠 뒤 생모가 재혼해 낳은 아들이 우리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가 말하는 가족은 누구일까?
동생이 떠나고 다시 봄이 왔지만 종환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모와 누나는 넋이라도 편히 쉬길 바라며 가묘를 만들었는데요. 네가 오고 내가 묻혀야 되는데 이놈아. 네가 오고 내가 갈게 바꿔가자 이놈아. 또다시 우리에게 숙제처럼 남겨진 이름 김종환. 이제 3남매 중 누나만 남았습니다. 내 혼자 웃자고 오빠도 가쁘고 하나뿐인 동생들도 가쁘고 세상은 웃자 못했고. 법은 여전히 멀리 있고 현실은 너무 아픕니다. 구하라법은 2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은 언제쯤 버림받은 자식의 물음에 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차량이었던 거예요? 네, 이쪽에는 그 측에 있는 게 가해자 차량이고요. 네. 이쪽에 있던 게 그 피해자 차량입니다. 이 현장 도착했을 때 당시에는 좀 상황이 좀 처참했습니다. 여기 앞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참혹했던 그날의 흔적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고였을까요? 사고는 공주 부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1차로와 가드레일 사이에 갑자기 역주행 차량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화물차는 20km 거리를 역주행하면서 마주오는 운전자들을 위협했는데요. 경찰이 출동했을 땐 가해 차량은 공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발견해서 거기서부터 같이 이제 역주행을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쭉 따라온 겁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정지 신호를 이제 수행하고 했는데도 이제 이 차가 이제 불응을 하고 계속 이제 진행을 하니까 가해 차량에 계신 분이 이제 조현병 환자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된 거고. 역주행 차량을 본 대형 트레일러는 다행히 피할 수 있었지만 그 뒤를 쫓아오던 흰색 승용차는 미처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못 봤죠. 아이고. 그 충격으로 운전석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뭔가 변형이 이렇게 약간 있었거든요. 네. 가까스로 운전자를 꺼냈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피해자의 사연이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이제 청첩장이랑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비 신부였던 거를 알게 되면서 되게 조금 더 마음이 아팠거든요. 믿을 수 없는 이 현실에 엄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날 이거를 찾아갖고 제가 온 거예요. 내가 청첩장을 내가 돌리려고. 이 청첩장을 내가 갖고 왔을 때 너무 좋아갖고 이렇게 내 이름, 내 아빠, 제가 아빠 이름 이어갖고 그렇게 해가 왔잖아요. 결혼을 18일 앞둔 딸이었습니다. 청첩장을 건네며 행복해하던 딸의 모습이 엄마는 잊히지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찾겠어요. 우리 내가 어디 가서 찾겠느냐고요. 한없이 보고 싶어요. 집안의 귀염둥이 막내딸이었습니다. 살뜰하게 가족들을 챙겼던 유나 씨는 4남매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학원을 졸업한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이제 결혼만을 남겨둔 상황이었기에 가족들은 더 안타까운데요. 할머니도 먼저 간 소녀딸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언제 먹고 불쌍해가지고 불쌍해가지고 한매 가고 만날 그래 하다가 불쌍해.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 불쌍하다 우리.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예비 신랑 역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번에 저희 결혼식 때 쓰려고 했던 액자예요.
입장도 다 잡았고요. 웨딩드레스도 선택했고요. 웨딩 사진 촬영도 다 끝났고요. 네, 신혼여행도 계약금 다 걸어놨었고요. 다 한 상태였어요. 이제 뭐 결혼 준비에 대한 거는 다 못 돌린 청첩장만 돌리면 되는 거였고. 중학생 때 만나 친구로 지내다가 지난해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 식만 올리면 부부가 되는데 불과 결혼을 18일 앞두고 그녀가 사망한 것입니다. 늘 밝고 착했던 그녀가 왜 이렇게 떠나야 했는지 처음엔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역주행한 가해자 탓도 많이 해보고 일처리를 빨리 못한 경찰들 탓도 많이 해보고 앞에 시야를 가렸던 트럭 탓도 많이 해보고 근데 마지막에는 제 탓이 되더라고요. 윤화 씨가 보고 싶은 날이면 남자친구는 늘 이곳을 찾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사무치는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매일매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안 믿길 때가 많죠. 윤화 씨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그 무렵 예비 신랑 앞에 누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기서 만났었어요. 저기서 어떤 아이였는지 뭘 하고 싶어 했는지 결혼하면은 뭐 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전부 저 장모님이 키워주신 부모님 험담이었어요. 윤화 씨가 있는 납골 땅을 찾아온 한 여자. 그 사람은 자기가 윤화 씨를 낳아준 생모라고 소개했습니다. 생모랑 생모 동생분이 오셨을 거예요. 올 때 다 뭐 등산복처럼 입고 오셨더라고요. 옷차림 자체가 골프복 같은 느낌, 아웃도어 느낌. 가시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녀는 왜 딸이 사망한 후 예비 신랑을 찾아온 걸까요? 그래도 좋잖아요. 예뻐요. 너무나 예뻤어요. 너무 예뻤어요. 30년 동안 윤화 씨를 키워준 분은 사실 윤화 씨의 고모였습니다. 보낼 바에 내가 왜 니를 길러갖고 얼마나 예뻐. 윤화 씨가 고모랑 함께 살게 된 건 부모님이 이혼한 후부터였습니다. 그녀 나이 2살 때였다는데요. 근데 막 냉정하게 뛰대요. 저거 엄마가 거의 한 3살도 안 됐고 2살 정도로 보면 되죠. 그래 울고 도장 찍고 돌아서는데도 손을 안 잡아주더라고. 아이고. 쟤하고 나하고 이제 한없이 울고 왔지. 얘가 저 아버지가 있을 때는 고모부 했어요. 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얘가 엄마 아빠 하겠다고. 윤화 씨에게 고모부는 이 세상 유일한 가족이었고 30년 동안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행여나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고 가슴 아파할까 봐 고모는 어려운 형편에도 윤화 씨를 대학원에 보내며 부족함 없이 키웠다는데요. 나는 우린 지금 친딸인 줄 알았어. 조카를 저렇게 해주구나 싶어서 놀랬다고. 그것도 시집 조카이고 친정 조카인데 얼마나 힘들겠는가 엄마가 키우니까. 초등학교 때 운동회 같은 걸 하면 걔네 가족은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막 대대손손 오셔가지고 막 응원하고 이랬었거든. 사랑하는 연인을 보내고 2주가 흘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 못 본 생모가 찾아와서 그에게 물어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고 났을 때 혼자 있었냐? 사고 나서 어느 병원으로 이송을 했냐? 대전까지 올라가셔가지고 따로 또 서류 떼고. 윤화 씨의 예비 신랑을 만난 그날 생모는 가족들 모르게 사망 서류를 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화 씨의 생모는 사고 운전자의 보험사를 물어보기도 했다는데요. 이게 참. 뭐 몸이 안 좋아서 어찌하겠노? 좀 쉬어야지. 그지? 그리고 그 응. 사고 난 그게 화재랬나? 예. 아, 맞아. 일단 좀 쉬자. 알고 보니 가족에게만 물어본 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어디 보험 들었냐 해서 자동차 보험 어디 보험 들었다 이렇게 그것까지는 알려줬죠. 윤화 씨가 다녔던 회사에도 전화를 했다는데요. 장례식 끝나고 이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전화를 해서 엄마라고 했었거든요. 퇴직 처리하는데 자기가
이 근처 여기 회사 근처에 올 일이 있어서 자기가 퇴직 처리하는 김에 뭐 필요한 뭐 그런 게 준비를 해야 되면은 온 김에 뭐 처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보험사를 물어봤던 통화 뒤 지금껏 연락 두절이라는 생모. 생모는 윤화 씨의 가족 몰래 사망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알아보고 다녔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직접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님 댁 되시죠? MBC PD인데요. 그런데요? 아, 그 혹시 어머니 계세요? 제작진과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네, 잠시만 얘기 좀 나누시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제작진은 어렵게 생모와 통화할 수 있었는데요. 내가 일단 사망 처리를 해야 일이 된다고 하니까 저거 일주일 주려고 내가 간 거잖아요. 그게 왜 잘못됐어요? 문자랑 전화를 계속 그렇게 보냈는데 답이 없으셔가지고 그게 오해가 쌓인 것 같아가지고. 그 어린애들한테 꼬박꼬박 보고 다 해야 돼요. 그날 하루 동안 안 했다고. 그게 그렇게 지금 이 난리 시길 일인가? 자신은 보험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알아만 봤을 뿐이랍니다. 그렇다면 윤화 씨 이름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은 얼마나 될까요? 자동차요, 맞아. 그거 하고 개인적으로 개인 보험 들어가 있는 사망보험금. 가해 운전자의 사망보험금과 각종 생명보험에 퇴직금까지 합산하면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하지만 생모는 이혼 후 30년 동안이나 나몰라라 하다가 그 딸이 사망하자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화해를 할 의향은 있으신가 해서. 아까부터 계속 물었잖아요. 없다고. 단돈 1원도 못 줘요. 왜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뺐을 거예요. 뺐을 수 있는 거라면. 생모라도 그렇지. 자기는 연필 한 자루도 안 사주고 죽었다는 소식 듣고 나니까 바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돈 때문에 날뛴다는 게 참 어이가 없어갖고 어처구니 없고 나는 될 수 있으면은 보험금도 그렇고 막 차라리 싹 받아가 어디 뭐 불의독 해보더라도 그 여자는 주기 싫은 심정이야. 현행법상 이 상속 제한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윤리적인 비난과는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친모가 100%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막내딸이 떠난 지 한 달.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부 엄마거든요. 그런 그 서로를 보면 사망해고 한 거 그걸 좀 한 개 좀 해줬으면 싶었어. 저희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쩌노 이거를. 그래서 사정은 아는데 이제 저희가 뗄 수 있는 자격이 계시진 않아요. 양자 만성과 안 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냥 친척으로만 대했거든요. 한순간도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랍니다. 이게 뭐냐고. 버리고 한 25개월 안 되고 버리고 가는 새끼는 생모라고 치고 30년 길난 고모는 아무 것도 저거 먹고 쓸모가 없다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가족 서류 어디에도 윤화 씨는 없습니다. 미리 호적을 정리하지 않은 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데요. 제가 한 18살쯤 됐었어요. 보고 야, 네 언제 엄마 밑으로 오너라 이러니까 엄마 다음의 세계는 엄마 아버지 딸로 태어나지만 아버지가 외로우니까 엄마 그 성으로 그냥 갈래. 아버지 성으로 갈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고맙더라고요. 알고 보니 먼저 세상을 떠난 아빠를 위했던 윤아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딸을 온 마음 다해 키웠건만 생모만 법적인 권리를 가진다는데요. 당시 윤아 씨를 두고 간 말 못할 사정이 생모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님이랑 이혼하실 때 왜 친권을 포기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기억이 없어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러고 이번에 서류를 보니까 그런데 그 상황은 저도 이해는 잘 그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래갔겠죠. 핑계 대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친엄마를 그리워하진 않았을까. 결혼식장에도 그 사람이 절대 안 왔으면 좋겠다. 절대 오면 안 된다. 라고 했던데 그 지 목숨값이 그 사람한테 간다고 하면 걔가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은데. 나 버리고 간 사람, 나 두고 간 사람.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생각하는 게 너무 심해서 진짜 만약에 X가 알면 언니 진짜 편하게 눈 못 감겠다. 화가 엄청 많이 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윤아 씨가 딱 한 번 생모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무슨 서류가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연락을 했고 이제 만나려고 했던 거죠. 이때까지 찾아오지 않다가 자기의 필요로 의해서 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필요로 의해서 나를 찾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분노가 있었죠. 생모가 찾아와서 윤아 씨에게 내민 서류는 부양 의무 기피 소명서였는데요. 알고 보니 생모 자신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였던 겁니다. 혹시 호적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연락한 적이 없는데 뭐 어떻게 했다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해요. 호적 처리 관련해서 연락을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예전에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슬픔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겠죠. 언제 니를 만나겠노? 내가 니를 언제 더 만나겠노? 그렇게 운명을 가나 너무 약속하거나 부디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를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